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을 해서 월가에서는 걱정된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들으셨듯이 무디스가 S&P와 피치에 이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탑 클래스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AA에서 AA1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요. 앞서서 이제 S&P와 피치도 이렇게 신용등급을 하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이유로 밝힌 것은 결국은 타국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월가 IB들의 반응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티그레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쇄 반응이 우려된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상승세를 감안을 해봤을 때 증시도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도요. 예상된 결과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이슈라고 해석을 했고요. 달러 하락 압박과 그리고 미국 증시의 매력이 하락하는 그런 요소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루이스트에서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나 이 차익 실현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운드 1에서는 우려보다 증시 충격이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걱정된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월가의 시선이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것이 저희의 좀 초점이 되겠죠. 순항하던 증시가 신용등급 하향에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이제 올해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또 저점 대비 22% 상승하면서 역대급으로 빠른 좀 컴백을 또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 흐름이 좋았냐를 좀 해석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제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가 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일부 또 합의도 나오면서 관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멘텀이 컴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그리고 팔란티어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런 AI 관련주들의 또 모멘텀이 돌아온 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제 지표까지도 실제 데이터보다도 긍정적인 시장의 해석이 나오면서 더욱더 순항을 이끌고 있는 그런 증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주의할 점을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도한 낙관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벌어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강세론 비율이 1월 말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차익 실현의 비밀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림과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역으로 가는 트럼프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과 이자 비용의 그래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도 더욱더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또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면은 금리가 더욱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4.5%로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신뢰도의 하락이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그러면서 또 이자 비용의 추가 증가 이런까지 연쇄 작용을 저희가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아직 모르는 관세 영향을 저희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표와 실적 발표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관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이 같은 이슈가 반영됐을 시에는 3분기 경제지표와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로는 뭐 한 4분기 정도가 되겠죠. 그때의 시장에 변곡점이 올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신용등급 하향이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시장 그 모멘텀 측면에서 기대할 때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연준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을 들면서 기존의 사회에서 올해 2회로 인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UBS에서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한 부진한 경제 지표가 충분히 쌓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선도 일부 있는 만큼 금리 인하 모멘텀에 일단은 시장이 또 기대를 걸어보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새 CEO를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만약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에서 CEO가 사임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최대 비만약 시장인 미국에 정통한 새 CEO가 필요하다라고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와 거래 그리고 가격 책정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잘할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에서는요.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을 지금 동일선상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에 열의에 처해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미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스타에서도 노보노디스크가 통상적으로는 장기 근속을 해온 인사이더들을 이제 CEO로 모시는 그런 관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외부에서 인물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만약 시장과 관련한 또 이슈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CEO까지 물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릴리가 비만 시장을 평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주가 반응을 보면요. 노보노디스크가 2.7% 하락했고 릴리가 3.3%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가 반응 차원에서는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릴리가 더욱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4월 달에 릴리를 선택한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CEO 교체,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주가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더욱더 자신들의 로직을 좀 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비만약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어떨까를 좀 살펴보면요. 릴리가 앞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제 감량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위고비의 13%대 정도에 비해서 우월한 그런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 건수. 가장 최근 주간 자료, 지난 4월 18일까지를 집계를 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요. 일라이 릴리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처방 건수가 33만 9천 건, 이에 반해서 노보노디스크가 21만 2천 건에 그치면서 지금 미국에서의 비만약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 릴리가 63%로 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투자의 대가들의 선택도 일라이 릴리로 좀 좁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지난 1분기의 주요 헤지펀드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13F 공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면요.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도 매수가 7억 7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매도가 19억 달러 정도로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노보노디스크에 비한다면 매도세의 그런 비율이 그래도 일라이 릴리는 양호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릴리를 눈에 띄게 이제 매수한 그런 투자 구루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지난해 4분기에
소규모로 이랄리리를 발을 담궜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5%나 지분 규모를 늘렸음이 공시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에 단 3,000주를 신규 매수했다가 지분 규모를 1,700%나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두 분을 또 보더라도 주식을 콕 집어서 또 제시를 하는 그런 투자 대가들의 또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구루들이 릴리를 더욱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약가 인하 압박 등의 정책 악재는 지금 노보노디스크, 이랄리디, 막론하고 섹터 전반에 대한 악재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새 CEO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반격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해 보는 게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